오늘부터 11번 버스가 마을버스가 일이 개통이 됐습니다.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차를 많이 해놔가지고 버스가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단속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혐화를 해주시든지 해서 다음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좀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1번 마을버스 정류장 근처는 특별히 단속을 더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또 저쪽 자연유아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백산초등학교 이렇게 가는 그 길도 지금 저희가 주차관리과에서 대체로 어떤 차들이 주로 주차하고 있고 시간대는 언제 주차하고 있고를 대체로 저희가 지금 한 달 이상 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민들 찬지 등산 오신 분들 찬지 뭐 시간대는 언제 세우고 있는지 지금 전부 대충 점검을 마쳤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뭐 CCTV를 설치할지 아니면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차선을 확보할지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어서 한두 달만 좀 더 기다려 주시고요. 까멜리아 앞은 각별히 이게 여러 번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차관리 과장님이 까멜리아 앞쪽은 각별히 주차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버스 정류장도 문제지만 이게 은행나무 요 거리가 오거리여서 차량 통행이 많은데 이 까멜리아 앞쪽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통행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나온 얘기가 불법 주차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 문제가 된 게 아마 그 보도상에서 이렇게 영업행위하는 것 때문에 걸어다니기 힘드신 거 이런 것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관련과에서 그거는 조속하게 신속하게 정리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늦은 밤이나 새벽에 우리가 갖고 오는 소중한 공간을 훼손하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여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상기이고 희망에 텃밭인 암탉이 오는 마을 주변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소중한 우리 마을을 지켜주세요. CCTV를 이제 저희가 설치를 좀 많이 했어요. 작년에 저희가 좀 많이 한 편인데 CCTV 설치는 해도 요구가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큰 골목을 해주면 그 다음 작은 골목 해달라고 그러기 시작하고 해서 사실은 CCTV를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다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동안 쭉 CCTV 민원 들어온 게 한 180개, 200개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각 동별로 다시 다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어디서 범죄가 많이 생기는지, 어디서 사고가 생기는지, 무단 투기는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갖고 각 동별로 할당해서 이렇게 CCTV를 설치하기 시작하는데요. CCTV 설치비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한번 설치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작년에는 좀 있어서 CCTV를 많이 설치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나 서울시에서 좀 특별 교훈을 받던가 아니면 안전행정부에서 돈을 좀 받아오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선순위를 갖고 저희가 CCTV를 할 텐데요. 저희가 여기다 암탉이 오는 마을을 제일 먼저 해드린다고 약속을 해드리지 못하는 거는 제가 갈 때마다 지금 모든 동에서 CCTV를 또 해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다시 신청을 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점검도 해보고 하는데요. 저희가 CCTV를 어쨌든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각별하게 각 동별로는 아마 암탉 오는 마을에서 이렇게 건의해 주셨지만 암탉 오는 마을 말고도 다른 골목에서도 우리 동네도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실 분 많이 계시죠? 그러시죠? 예, 그래서 이게 그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CCTV는 각 동에서 그 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나중에 다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CCTV는 지금 어디나 다 그렇게 많이 설치해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각 동으로 보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에는 간판은 세워졌지만 대가리가 있지 않습니다. 아켓들을 우리가 좀 해줬으면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도둑이 많아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우리 시나 구청에서 CCTV 카메라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 아케이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일단 진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 건물주, 시장 건물주의 100%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0%의 자부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선행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는 아케이드 설치할 때 같이 될 수 있고요. 일단 시장 상인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다 없습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것 빼놓고 다 하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진 건 우리 회장님도 아시겠죠? 옛날에는 90% 동의만 받으면 됐었죠? 몇 프로 동의 갖고 했었죠? 아마 90% 동의였었죠? 대명시장 할 때, 남문시장 할 때 80% 동의를 받으면 이걸 추진을 했어요. 그리고 건물주 동의를 뭐 굳이 다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건물주가 100% 동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장 상인들도 그렇게 동의를 100% 해줘야 돼서 그래서 하는 그 과정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시장 상인회하고 건물주하고 같이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요. CCTV는 한번 저희가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세요. 동장님이 그 CCTV 배치할 때 이게 뭐 은행나무 시장 전체에 뭐 CCTV 설치하는 게 아니니까 입구하고 출구 쪽에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입구 출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입구 출구 쪽에 CCTV를 설치하는 거는 같이 한번 좀 고려를 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서명을 받는다고 며칠 전에 저뿐만 아니라 주민 여러분들과 같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 현재 종합병원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군부대가 있던 자리에는 어떤 시설이 지금 들어올 예정인지 속 시원히 대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25만 주민들이 정확하게 하면 25만 997명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금천구 인구가 몇만 명이죠? 2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금천구 인구보다 더 많이 했어요. 혹시 두 번 찍으신 분? 이게 두 번 찍으신 게 아니라요. 금천구 주민이 한 건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거의 전 주민이 다 하셨어요. 대부분 다 하셨죠? 금천구 주민은 거의 100% 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5만 명은 저희도 이제 상도의상 체면이 있으니까 광명시에다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서명 용지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광명시에서 해주시고 안양시에서도 석수동 이쪽 지역에서도 해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근로자들이 자기들도 병원이 필요해갖고 디지털 단지 있는 근로자들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5만 명 정도가 저희 금천구 외지거나 금천구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 17일 날 서울시장님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에 너무너무 고생하신 분들께 주민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세 가지 이제 벽을 넘어야 이제 병원이 유치가 됩니다. 지금 첫 번째 관문은 이제 간신히 넘었는데 세 가지 관문인데 하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곳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서명을 받은 건 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정하는데 서울시가 참고하라고 서울시에다 제출한 겁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에게 오려고 하는 병원이 이제 100병원인데 한 1000병상 정도의 병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병원을. 근데 100병원은 대학병원입니다. 인제대학교의 병원이어서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려면 교육부의 허가를 받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땅을 사야 됩니다.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부영에게서 100병원을 지을 만한 땅 한 7,000평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토지 협상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과정을 지금 끌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금천에도 광명에도 그리고 관악에도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남권에 병원을 만드는 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시장님도 인정하셨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재작년에 자문도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법적 절차들을 거치는 시간이 걸리게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토지 매매가 마지막 남아있는 숙제가 될 겁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양측의 토지 매매를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는데도 빠르면 한 2달, 좀 늦으면 서너 달 걸리기도 합니다. 길게 걸리는 데는 1년 넘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빨리 그 문제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단계 교육부 허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얻으려고 하고요. 교육부 허가는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백병원이 교육부에서 받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백병원은 이미 옮기겠다는 생각과 의지가 있어서 그건 받아올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어쨌든 구청이 책임 있게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입구에 신발타리 그 기구를 설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방에도요 독산동이나 요 가까운 이 산 입구에서도 그 신발터리가 좀 종종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먼지라든지 진흙에 이렇게 많이 운동화에 묻혀서 다니고 그래가지고 주변이 많이 더럽습니다. 구청장님이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흥계곡 입구에 신발터리 기계가 설치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녹식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신발터리개를 설치해달라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가 지금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고음도리상도 철거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철거는 유보해놓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설치가 좀 곤란하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신발터리개가 고압에 압축을 해서 공기를 내보냅니다. 그럼 칙칙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한 40m, 50m를 갑니다. 그럼 또 다른 민원이 생기거든요. 소음 때문에. 그래서 사실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저희가 일을 해보니까 이제 오늘 여기 아마 시흥호동 주민 중에 많은 분들이 뉴타운 문제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어떤 정책이든지 100%가 이렇게 좋아하는 정책은 없더라고요. 11번 마을버스 만들어 달라고 그래갖고 마을버스를 저희가 개통을 한 것까지는 아시죠? 개통을 했는데 저희가 그거 개통하면서 정류장 못 만든 거는 아세요? 정류장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자기 집 앞에 안 된다 그래갖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신발터리 기계가 산에 갔다 오는 사람한테는 좋지만 그 앞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소음이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들이 또 있어요. 그럼 또 그쪽 주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검토도 해보고 방식은 찾아보긴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사유지가 아닌 땅 아니면은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고요. 토지 소유주가 지금 계속 저희가 거기를 이 어린이들이 좀 놀 수 있게 수로도 만들고 좀 이쁘게 만들고 막 시설도 설치했더니 철거해달라고 자꾸 그래서 토지 소유주랑도 만나서 어쨌든 설득을 해서 한번 방식을 찾아보고 그 아파트에서 좀 떨어진 데서 할 수 있는지 한번 방식은 찾아볼게요. 과장님 조금 어쨌든 노력은 좀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같이 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큰 애양심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우리 은행나무가 해마다 나무 가지수가 줄어들고 죽어가는 모습이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시는 일도 많겠지만 우리 고장을 상징해주는 은행나무가 건강하게 오랫도록 남아있게 확실한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0년대 초에 그때까지는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는데 거기 복개천을 만들면서 도로 포장을 하면서 그 뿌리별을 다 덮어버렸어요. 콘크리트로. 그래서 죽어가기 시작해서 그 후에 그 콘크리트를 깨고 살리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과 수술도 하고 뿌리 수술도 하고 거름도 주고 했는데 그 상태가 지금 그 세주가 전부 다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재작년에도 저희들이 그 후리에 그 유공관을 묻어가지고 공기도 통하고 물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거름을 준다든지 해충 구제를 한다든지 해서 그 은행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지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에도 이렇게 민원을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방법은 계속 찾아서 해충도 방지하고 영양도 계속 공급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시흥계곡 방수설비 설치공사 주민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그 방수조 상부에 인조잔디 축구장을 건설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설명회에서 많은 주민들이 인조잔디 축구장 건설에 반대를 했습니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시흥오동에 소음으로 굉장히 힘들 겁니다. 특히나 인조잔디는 나부의 성분과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 이 동네에 알게 모르게 우리 주민들에게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7번째 질문이 시흥계곡 인조잔디 축구장 설치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뭐랬냐면 이제 그 저류조 설치하는 건 다 아시죠? 저류조 왜 설치하는 건 혹시 아시나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 추석 때 그리고 2011년 집중호우 때 저희가 큰 수해를 당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2011년도 수해 때 정말 마음 아픈 수해를 당했어요. 근데 수해를 당해보니까 제가 수해 당할 때 그 현장에 딱 있었는데 한 30분 집중적으로 물이 불어나가지고 그냥 쫙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1시간 지나더니 물은 다 빠져나갔는데 그 수재 피해는 한 달 이상을 복구해도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재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피해가 큰 겁니다. 이 벌어지는 시간은 잠깐인데 근데 왜 수재가 그렇게 나냐 저희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시흥동 산이 가파릅니다. 호암산 산이 가파른데 가파른 산에서 물이 비가 많이 오면 한꺼번에 쫙 쏟아져 내리잖아요. 그럼 이 복개천을 타고 쭉 내려가서 안양천으로 이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펌프장으로 해서 퍼내게 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산에서 밀려 내려오는 물의 속도에 의해서 안양천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이게 한강이 높아지면 안양천 수위가 높아져요. 안양천 수위가 높아지면 이물들이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치고 나가질 못해요. 그러면서 이게 치고 나가질 못하니까 복개천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깥으로 넘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2011년에 그런 수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안에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근원적으로는 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일시에 저장할 수 있는 큰 물탱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올 때 그 물탱크에 물이 고여있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류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제 제가 수재라는 원인을 서울시가 와서 쭉 연구 용역을 했죠. 서울시가. 그렇게 해서 여기는 저류조를 만드는 게 수재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류조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그래서 저류조를 만드는 장소를 찾다가 어쨌든 그 장소에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짓다가 그러면 이게 이제 저류조 물탱크라는 거는 콘크리트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콘크리트 시설물이어서 콘크리트 시설물 위에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저희가 과거에 배수 펌프장 위에도 이제 체육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산동 체육공원의 배수 펌프장 위를 시멘트 공간 위를 테니스장으로 만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구장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이제 제안을 받았었고 그럼 검토해 볼 수 있겠다 하면서
저희가 그 검토 사안을 가지고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한 겁니다. 저류조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위는 어떻게 쓸 건지, 그렇게 이제 저희가 설명회를 했는데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김덕태 선생님하고 많은 분들이 축구장은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인조잔디 구장은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쪽에서는 인조잔디 관련해서 옛날에는 굉장히 위험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안전한, 그렇게 유해하지 않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지금 우리 김덕태 선생님 말씀처럼 그건 절대 안 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인조잔디 구장을 깔겠다고 해서 그 도와줬더니 깐 학교도 있고 반대해서 못 간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물론 뭐 인간에게 그렇게 유해한 정도가 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가는 다 해줬어요. 인조잔디를 깔 수 있도록.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신뢰할 수 없어 이러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금천구 내에 까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축구장을 설치하면 시끄러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끄럽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저류조 공사를 11월까지 최종적으로 마감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을 좀 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을 하는 시간을 더 갖겠습니다. 이러한 상징물들 같은 경우에는 구 차원에서 어떤 축제 행사라든지 아니면 그걸로 해서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재원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주민들이 특별히 애착심을 갖고 또 가질 수 있게끔, 또 금천구가 상징하는 어떤 브랜드화 시켜가지고서 그걸 우리 구에서 좀 대표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들을 추진하셔야지, 뭐 당산제로 뭐 예산 따가지고서 뭐 한번 뭐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뭐 식목수 뭐 해가지고서 뭐 영양주사들 뭐 해가지고서 한번 뭐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걸 뭐 미온적인 그러한 걸로만 처리가 된다고 얘기하면은 앞으로 우리 지금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앞으로 여기 지금 사는 그 젊은 세대들에는 나중에는 은행나무가 볼 수 없는, 그리고 은행나무가 그냥 예전에 그런 게 있었다더라 하는 그런 전설로서 남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되기가 쉬운데, 그런 부분에서 좀 구 차원에서 그냥 저냥 그냥 그렇게 했어 하고서 미온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지켜나가서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어떠한 그런 행사나 아니면 어떤 상징물로서 좀 갖고 나갔으면 하는 거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가 갖고 있는 상징성도 있고 다 이제 있는데요. 지금 뭐 이걸 갖고 뭐 이벤트도 하고 뭐 살릴 수 있는 뭔가를 찾아달라는 건데, 검토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식을 해보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이런 거를 좀 신청을 하세요. 신청하시고요. 주민 참여 사업으로 이걸 끌고 나가실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시흥 금천구 10개 동 중에 아마 시흥 5동이 가장 어르신분들이 밖에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산동을 둘러봐도 시흥 5동 어르신들만큼 밖에 나와 있는 분들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시흥 5동은 지금 사실 상권이 죽어 있습니다. 독산동에 상권이 옮기다 보니까 시흥 5동은 사람들만 이동수만 많았지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청년님 말씀하신 대로 은행나무가 세 그루가 있지만 한 그루는 그 도로가 중앙에 있고 두 그루가 그 신진한년 쪽 건물에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쪽에 보시게 되면 매일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그 은행나무 주변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신진한의원부 이렇게 되면 6개 필지 건물이 있습니다. 신진한의원부터 해서 6개 필지가 있는데 그 건물을 좀 공원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우리 그 시흥5동 주민 어르신들이 좀 쉴 수도 있고, 또한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라든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반 사유지를 사서 이제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은행나무를 상징하는, 길게 보면 좋은 사업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안을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지금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앞으로 또한 재개발에 도움이 되는 법률 개정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 상향 조정, 조합원 2주택 분양 가능, 양도세, 중과세, 폐지 취득세 인하, 매몰비용 해결 방안 등 수많은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까지 반대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또 자기 입장이 있어 하지만서도 다 종착해서 어느 땐가 다시 이웃시대에서 이 지역을 개발을 해갖고 획기적인 마을로 개발하기를 주민과 함께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서 여러분 개인 인신 공격이나 이런 거를 배제해 주시고 저도 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네, 들으세요. 넘으시면 넘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으로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반대가 우리가 이게 친묵의 다수라는 게 있어서요. 그래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도 아직 50%를 못 넘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층 얘기도 듣고 반대층 얘기도 들으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풀어야지 이걸 막 욕한다고 풀리나요 이게? 그러나 이 뉴타운은 여전히 주민 갈등이 격화되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경제 성장률은 2%에 머뭇거리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아무리 높인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무진장 짓는다 하더라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고스란히 현재 뉴타운에 있는 사람이 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도정법 81조에 보면 추진위에서 만들어진 모든 자료를 주민등록을 뺀 모든 자료를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월 31일이 끝났으므로 이 조합원 명부를 수거해 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현재 뉴타운 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주민 명부가 조합원 명부가 공이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의견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요구를 하시든 상대방과 뭐라고 싸움을 하시든 어떻게 하셔도 구청장이 직권으로 이거를 풀거나 추진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뉴타운 법이 그나마 일몰제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이 기간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뉴타운 조합을 해산할 거냐 아니면 뉴타운을 추진할 거냐 이런 두 가지 입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지. 일몰제가 없었으면 이것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역은 일몰제가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조합 추진위까지 가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법이 정해놓은 시한 안에 이게 해산이 되든가 방식을 찾아야 되잖아요. 못하게 하려면. 구청장이 못하게 할 방법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제가 찬성하고 반대 목소리 딱 한 분씩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대개 거기에 이렇게 대변해서 진행되고 이미 여러 번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법적으로 어떤 건지 다 아실 거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법적으로 어떤지 대충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내년 2월 말까지죠. 법 연기된 게 1월 31일까지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1월 31일까지 무한정 기다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제가 구청장으로서 양측도 필요하면 만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만나지만 찬성하시는 분들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풀고 어쨌든 동네가 하나 되게 만들어야지 이게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말아서 해라 이런다고 해서 이게 이 문제가 지금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늦게까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걱정하는 거 그리고 염려하는 거 각별히 챙겨가면서 하도록 할 거고요. 특히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동네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2014년